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퐁호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영상은 그럼에도 내가 오늘도 전기 바이크를 타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전문가들이 전기 바이크 구매를 말리는 이유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전기 바이크 구매 전에 알면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앞에 영상을 꼭 보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영상 조회수를 위해서 앞에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전기 바이크는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기 스쿠터를 소개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24년도를 기준으로 전기 스쿠터를 고를 때는 반드시 제한된 주행거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30km 안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정말 괜찮고, 특히 고배기량 엔진 바이크를 타고 있다면 서브용 모델로 활용하기에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전 이 중에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라이딩을 즐기거나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BMW R9T 스크램블러 모델을 타고 있고요. 출퇴근을 할 때, 장을 볼 때 등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호 A8S 플러스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서브로 엔진 바이크 125cc 모델 구매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출력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좀 큰 모델로 운영 중이라면 일반 125cc 모델만 서브로 둬도 만족도가 높아요. 바이크의 무게와 크기가 많이 줄어드니까 시내 운행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서브 바이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처럼 리터급 네이키드 바이크나 클래식 바이크 같이 크기가 크지 않은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125cc 모델을 서브로 두면 의외로 그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크의 크기와 무게가 분명히 작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출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바이크를 타면서 서브 바이크를 두는 것만큼의 만족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28S 플러스 모델은 지금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기 바이크 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상당한 고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실제로 타보면은 체감 출력이 정말 강력한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터급 바이크를 타다가 이걸 서브로 타도 출력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고 약간의 수납도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새로운 시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즐거움입니다. 이거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영상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정동 모빌리티를 구매했을 때를 한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MW CE04 그리고 CE02, 지오의 A28S 플러스, 고고로 시리즈 같은 제대로 된 전동 모빌리티를 경험해보시면 일반적인 네온 바이크 대비 정말 다른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엔진차만 타다가 처음 전기차 탔을 때 느꼈던 그 느낌,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그 느낌을 제대로 된 전기 바이크를 탔을 때 확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를 때 나만 먼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은 대부분 편의 기능도 꽤 많이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모델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타고 있는 A28 모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키가 이겁니다. 다른 물리키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리죠. 핸드폰을 등록하고 가까이 가면 바이크에 앉는 것만으로 시동이 걸리고 출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물론 그냥 원격으로 켜고 끌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지인에게 바이크를 빌려줄 일이 있다면 카드키를 공유하는 것이 꺼림직하거나 멀리 있어서 직접 키를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지인의 계정을 등록해서 바이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바이크 쉐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등록된 지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바이크에 탑승하면 이렇게 바이크가 열리고 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원치 않으면 언제든 권한을 다시 뺏을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바이크를 타지 않을 때 도난 방지를 위한 바이크 잠금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걸 활성화하면 내가 지정한 이메일로 인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바이크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누군가 바이크를 건드린다면 계속 핸드폰으로 알림을 줍니다.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면 무선 OTA를 통한 업데이트 역시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르막길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오토매틱 파킹 기능이 OTA를 통해 업데이트되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저가형 엔진 바이크에서는 절대로 꿈꿔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의외로 정말 유용한 것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내가 오늘도 전기 바이크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죠. 제가 직접 전기 바이크를 타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엔진 바이크와 전기 바이크는 절대로 1대1로 비교할 만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장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자 마음 먹으면 솔직히 그냥 엔진 바이크 사는 게 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전동 스쿠터 역시 특정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는 이런 매력 포인트가 여러 가지 단점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 말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지오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 역시도 이 모델을 타면서 주행 거리는 확실히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성능과 기능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가진 모델을 이 가격에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행거리 조금 아쉬운 거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다르기 때문에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질문 댓글로 한번 받아볼까요? 자신의 상황과 예산, 이용할 지역 그리고 원하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경험해본 것 안에서 진짜 차포 다 떼고 한번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었는데 이전 영상에서 전기바이크 실사용자분들이 날카로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 댓글들을 같이 좀 보고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를 볼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이 댓글 인상적이죠. 정말 많이 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블루샤크처럼 커렉터 없이 배터리를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 대비 되게 편하고요. 발판 열고 뚜껑 열고 뭐 안장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델들은 정말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를 자주 탈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탈착 편의성도 구매 시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제가 그동안 전기바이크의 가장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뺐는데 댓글로 딱 집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소 주행거리가 애매하게 짧고 빈도도 들쭉날쭉한 분들의 경우에는 전기 스쿠터를 잘만 이용하면 진짜 거의 유지비가 없이 탄다는 느낌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말 최대 장점인데 결국 진짜 오래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배터리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실사용자 입장에서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이번 댓글에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스펙표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전동 스쿠터가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보다 더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가격, 같은 무게, 같은 속도, 같은 환경, 같은 스펙, 같은 퀄리티, 같은 보증으로 비교해보면 전동 킥보드가 전동 스쿠터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전동 스쿠터는 전동 킥보드 대비 바퀴가 더 크고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으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수량이 생산, 판매되고 있고 훨씬 더 넓은 시장에서 이미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동일 공간당 얼마나 많은 용량을 넣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용량을 얼마나 빠르게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정적이냐라는 것이 곧 가격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더 작은 모빌리티가 더 큰 모빌리티보다 같은 가격에서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사실 그냥 덧셈 뺄셈인데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도 아니고 전동 킥보드도 아니고 전기 자전거도 아닌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제품일 텐데 저희 채널에서는 다룬 적이 없어서 많이 의아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품의 특성과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끝!